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세상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총선 보수 세력의 희망적 의석 분석 이어져 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의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제 4월 10일 본투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악재인 이종섭 대사, 황상무 시민수석 사이,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의사 정원 문제의 대화 국면으로 수습된 직후 민주당 후보들의 막말이 불거져 막판에 총선 지지율이 반전을 보이고 있어서 보수 세력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정치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 작업 사이트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버젓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수천 개의 기사가 우세, 열세, 화력 지원, 추월 가능 등의 평가를 함께 게재하면서 네이버에서 수년 동안의 활동이 이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기사의 댓글 여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인지 열세인지 분석하고 회원들에게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니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을 쏟아내라고 주문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이 댓글 조작, 소위 드루킹 사건 방식을 매크로 프로그램 대신 다수의 사람을 동원해 재현한 셈인데, 이제 인위적 수단을 이용한 범죄에 속하지 않는 포탈 사이트 차원으로 흘러가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여론을 왜곡하는 다양한 시도가 총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를 악용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중 흑색 선전사범의 비중이 지난 총선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 뉴스 확산이 그 이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만总统선거와 미국 대선에서 파장을 일으킨 딥페이크 콘텐츠가 한국 총선의 여론 조작에도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쓴 것처럼 보이게 하는 AI 자동 댓글 프로그램은 이미 공공연히 거래되는 터라 총선에 쉽게 활용될 상황이고, 생성형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제작 사이트마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날로그 댓글 작업부터 첨단 AI 기술까지 다양한 수법으로 무장한 이들이 총선 여론 조작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하게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입니다. 처벌 조항을 만들고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수준의 대응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내놓던 대책의 시야를 가감히 넓혀 국민 여론을 왜곡으로부터 지켜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유권자도 목소리를 도둑맞지 않으려면 가짜 뉴스에 한층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 직전에 여론 전문가들은 보수 세력에 유리한 분석을 엊그제부터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4월 5일 총선 전체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107곳, 더불어민주당이 96곳에서 각각 우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합지역은 49곳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며칠 전 유튜브 펜앤마이크 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한 엄 소장은 이렇게 분석하면서 각 당에서 발표한 것과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까지 힘들었다가 100곳 안팎에서 우세를 보인다고 발표했고, 민주당은 이날 기준으로 110곳에서 우세하다고 발표했는데 주말 지나면서 경합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야 간 판세가 뒤바뀌는 현상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언급한 것이기도 합니다. 엄 소장은 경합지역은 49곳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여야에서 대체로 반반씩 가져가지 않을까 본다면서 비례는 총 46석 중 국민의 미래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1석, 조국혁신당 10석, 개혁신당 3석, 새미래 1석, 자유통일당 2석, 녹색정의당 1석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존 분석보다 국민의힘 예상 의석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활성화된 측면이 크다면서 최근 민주당 후보들의 막말, 재산 문제, 부동산 투기, 아파트 찬스 등이 불거지면서 공정 정의에 민감한 2030 남성들의 투표 열기가 살아나고 있어 국힘당의 호재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합 49개를 양당이 반반씩 가져간다면 국민의힘은 대략 150석 안팎, 민주당은 130석 안팎, 조국혁신당 10석, 기타 나머지 정도로 예상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높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당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들이 대거 표가 나오면 본투표에서 보수층이 결집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사전 본선 투표를 통해 분선 투표 성격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경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050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에 다소 유리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엄 소장은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대략 65% 안팎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70%를 이야기하지만은 쉽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60대 이상과 40, 50 대결 구도로 가고 있어 2030이 투표장에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유력한 여론 분석가인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얼마 전 2020년 당시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선거 구도 등 주요 지표가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80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선거 지표끼리 충돌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어느 일방으로 쏠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이 과대 고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여론조사 품질 지표가 많이 악화, 대표성 있는 확률 표집이 어려워졌다는데 무엇보다도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저가의 선거조사가 난무하면서 안심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조사에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유권자층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총선 선거 여론조사 등록 자료를 보면 여론조사 협조율은 2년 사이에 21.9%에서 13.5%까지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졌고 자동 응답기 응답률도 같은 기간 6%대에서 4%대로 낮아졌다면서 반대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록 데이터를 보면 높은 응답률의 조사일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낮고 응답률이 낮은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패턴이 뚜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0월에서부터 2024년 3월까지 발표된 전국 단위 여론조사 210건을 분석해봐도 협조율과 응답률이 낮은 조사일수록 민주당 지지층이 과대 표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종 선거 결과는 각 당 지지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향하느냐가 변수이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전국 판세를 속단할 수는 없다면서 심지어 출구조사만 해도 총선 출구조사는 번번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판세 예측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과 자성을 외치지 않는 정부, 여당도 문제지만 야당 역시 정권 심판론이라는 네거티브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대안으로서의 신뢰감을 못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50 내지 70곳 이상을 백중세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엄살로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지지 세력의 적극적인 투표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